자, 어제 제가 20평선을 재돌파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제 종가 마감을 13만 7,500원에서 해주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힘이 약하지만 양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매수해야 될 것인가, 매도해야 될 것인가, 홀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거고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노템 기대하셔도 좋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20평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락 이유에 대해서 기대했던 실적, 신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다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냐? 페루 계약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죠. 뭐 지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계약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을 것이고, 최근에 11만 3천 원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13만 원 초반 지지가 중요하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말씀을 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최근에 11만 3천 원에서 대략적으로 15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최악 시험 매물이 쏟아졌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사에서는 13만 원 초반에서 지지 받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죠. 종가 마감을 13만 7천 원에서 해주었으니까 흐름은 나쁘지 않다. 결국 무엇이냐? 기업의 장기 성장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지만 기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최악 시연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페루에 대한 소식이 좀 빨리 나왔어야 되죠. 자, 그나마 찰시언의 폭이 줄어들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폴란드 3차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3차 210대에 대해서 협상 돌입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고 제가 뒤에서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아 주었고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 매크로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미 재무부에서 국채 매입을 2배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노템도 약하지만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가 상승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30만 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죠. 자, 현대노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페루입니다. 페루 본계약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이미 페루 육군에서 K2 전차 최적 기종으로 공식 추천했다, 이게 8월 10일에 나온 기사인데 거의 다 왔다는 거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아직까지 본계약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폴란드에 대한 부분도 3차 계약 아직까지 협상 진행 중이지 계약 체결 전이에요. 이것까지도 터져준다면 정말 대박이죠. 결국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CPI 결과 좋게 나왔고 PPI 결과도 좋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 높아졌어요. 9월에 대해서. 자,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식들이 있죠.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겠다, 재무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요. 여기에 한국까지도 금리 동결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크로적으로 상부에 대해서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고, 여기 말씀해 드린 것처럼 페루 계약 그리고 폴란드 3차 계약까지 터져준다면, 자, 이런 조건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페루 계약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폴란드 3차 계약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30만 원 그 이상도 예상 못 하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완성해 줘야 된다는 거고, 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지금은 사실 지쳤어요. 많이 지쳤어요. 근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주가는 갑자기 올라갑니다.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데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은 갑자기 나온다. 갑자기 30만 원을 향해 출발하게 될 가능성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의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이때가 언제 다가올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한 타이밍에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행동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매크로적으로 상황은 그렇게까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지금의 흐름 괜찮아요. 그래서 댓글로 매도 금지 이렇게 한번 외쳐볼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현대노텍에 대한 타점을 잡아볼 텐데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핵심 한번 말씀을 드리고 타점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세력들이 크게 주가를 띄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딱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3일. 한국코일만한 주식이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죠. 두 번이나 공략했는데 3일 뒤에 주가가 욱 하고 날아갑니다. 딱 3일만 기다리면 날아가요. 이때도 딱 타점을 잡고 나니까 하루, 이틀, 3일 만에 슉 하고 날아갔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앞으로 제가 딱 3일만 기다려보세요. 딱 3거래만 기다려보세요 하는 날이 있을 건데요. 그럼 그때부터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호건설의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 굉장히 뜨거웠죠. 남들은 다 떨어져서 손해할 때 우리는 이럴 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3일 천하예요. 3일 천하. 타점을 잡고 하루, 이틀 3거래일까지 지나면 매도 타점까지 나와요. 보이시죠? 팔고 나니까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딱 3거래일만 지나면 타점 잡고 나서 슉 하고 또 올라갑니다. 세력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손절했더니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으시죠? 지금도 그런 고민하는 종목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려드린 자리에서 딱 3일만 기다려보세요. 어떤 자리고 어떤 패턴인지는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부터 모두 강의를 해드릴 텐데, 다들 알테오젠 아시죠? 알테오젠 문의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타점을 잡고 딱 3거래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기다렸더니 쭉쭉 올라가더니 심지어 계약까지 터졌습니다. 이때 5억짜리 계약 공시 나왔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매도 타점까지 깔끔하게 잡아들였는데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팔아보면 안 되고, 내가 너무 지쳤다고 해서 세력들이 손절하려고 하는 그 패턴에 당하면 안 됩니다. 다들 LG전자 아시죠? LG전자 날라가는 거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타점 잡고 슉, 타점 잡고 슉, 그리고 떨어지네 싶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타점이 슉 하고 나옵니다. 이런 자리 우린 공략해야 돼요. 아무 때나 물타기 하고 아무 때나 매수하고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종목이죠. 이럴 때 들어가서 이럴 때 팔고, 이럴 때 들어가서 이럴 때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 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자, 타점을 잡아볼 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볼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20평선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제 종가였던 13만 7천 부근을 지켜주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대 양봉, 이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673년 8354로 현대노텐 3일천하라고 남겨놓으세요. 현대노텐 3일천하, 종목명 3일천하 이렇게 남기셔야 되고,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준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때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평단가를 줄이기 위해 매수를 하셔야 되고, 상승의 흐름에서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인지,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될 것인지 대응이 필요하고, 이때는 갑자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014년 8354로 문자 남겨놓으셔서 3일천하 현대노템에 남겨놓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저는 이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01737년 8354 문자 동의 현대노템 남겨놓으세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폴란드 말씀을 드렸죠. 현대노템은 폴란드에 K2를 수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생산과 정비 부품까지 포함한 K2 생태계를 현재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2차 실행 계약에서는 K2GF와 K2PL 총 180대, 지원 차량 81대가 포함이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K2P의 64대 중 61대는 폴란드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 현지 생산과 정비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 이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3차 실행 계약 210대 규모도 협상 중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대노템이 이제 전차를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정비 부품까지 포함한 K2 생태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남미에서도 가능성이 열리고 있죠.
바로 페루입니다. 페루 육군의 기술평가에서 K2가 차세대 전차의 최적 기종으로 공식 추천되었죠. 아직 정부 승인과 예산, 최종 계약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계약은 아니에요. 사실 안타깝죠. 우리가 본계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평가를 통과하면서 실제 사업 성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형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죠. 페루 사업 역시 초기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전차를 공급하고 이후에는 현지 업체와 협력해서 K2 현지 생산과 MRO, 부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폴란드와 페루가 연결됩니다. 폴란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K2 수출, 현지 생산, 정비 부품, 추가 수출에 대한 사업 모델이 페루에도 동일하게 구축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 페루의 생산 선비 거점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페루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자 이렇게 정리를 했죠. 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진 기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이냐 폴란드에도 구축이 되고 페루도 구축이 된다면 폴란드는 유럽으로 페루는 남미로 점점 현대노템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것이고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될 것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자 사실 현대노템의 기대감이 너무 높고 호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답답했던 것은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인데 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CPI 결과도 좋게 나오고 PPI 결과도 좋게 나오면서 재무부에서 국채 매입량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결국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단기적인 배경과 페루에 대한 본계약 기대감 폴란드도 최근에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자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제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본계약이 실제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기대도 좋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30만 원, 그 이상까지 가능한 흐름,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할 것은 자, 20평선이 이탈했던 게 아쉽지만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가? 기준봉이 되는 캔들이 나오는가? 이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20평선을 뚫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제 종가에서 지지 받아준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기준봉이 나오면 된다. 이 기준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회 잡으셔야 되고 이 기준봉이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용의 스타일만 8354 지금 바로 현대노템 3일 천하가 남겨놓으셔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잡아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용의 스타일만 8354 문자동에 현대노템 3일 천하가 남겨놓으세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단시간 내에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5% 변동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물린 금액이 얼만데 무슨 5%냐? 너무 적다. 장난하냐? 이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제한돼 있고 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20%를 무리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손실을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40%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5%만 본다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 거래일 동안 꾸준하게 5% 수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하루에 5%면 5만 원이죠. 자, 이것만 따져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적어요. 그런데 이것을 20 거래일 동안 꾸준하게 한다면 5 곱하기 20 하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자, 이런 식으로 20일 동안 가담을 하게 된다면 원금을 벌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효과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알겠다. 하루에 5%씩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하락장이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하락장 속에서도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서산 종목이었죠. 9시 시작하자마자 급등이 나오면서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11시까지 이어졌어요. 5,2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라고 비교해도 4,100원에서 5,24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대응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5%이지만 차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칩이라는 종목도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자, 15,000원 부근에서 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오늘 5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것이 오늘만 나온 것이냐? 9시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장 열리기 전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선된 종목들은 제가 방송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한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급락해서 모두 다 공포에 떨 때 저는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냈고 그 이후에 놀라운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현대노템입니다. 방송 한번 듣고 가실게요. 지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매수 타이밍이라. 자, 주봉 차트에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았는데, 자, 대략적으로 11만 8천 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밀린다라고 한다. 자, 제가 이때 당시 11만 8천 원에서 지지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약간의 간극이 있긴 했지만,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왔죠?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 잡을 수 있었다면 얼마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진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것이 122평선인데 122평선이 있는 44,000원까지도 지금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주봉 122평선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44,0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이때 당시에 44,0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자, 44,250원에서 거의 맞췄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대박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공포에 뜰 때 저는 저점을 잡아냈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촬영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5% 정도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흐름에 따라서 뭐 30%, 50% 계속적으로 반등의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잡아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잡아 가신다면, 이런 대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손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수익을 전환하는 챌린지. 자, 이것을 위해서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제가 하나 픽을 해놨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일마다 주도주를 모니터링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중요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방송하면서, 자, 이전에 제가 저점을 잡았던 것처럼 계속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내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종목을 픽해놨는데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내일 9시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제가 픽을 해놨습니다. 013년 8354로 지금 바로 마법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남겨놓으세요.